자, 들어가도 되겠어요? 자, 즐거운 마지막 시간이에요. 보시자고요. 자, 이제 시험에는 부동성 나오면 토지의 자연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옛날에는 많이 물어봤는데 요새는 최근 10년 동안 거의 물어보지 않아요. 대부분 뭐만? 이 부동성이 어떤 현상을 만들어냈습니까? 빠생 현상. 그럼 지금 강의 노트에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씩 이해해보자. 하나씩. 자, 봐요. 일단 시장이 지역적입니다. 요 지역이 포인트예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 자, 일반 재화는 동산이죠. 동산. 일반적으로 동산을 우리가 판매할 때 동산은 대부분 요 슈퍼마켓, 마트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은 시장이 어디가 시장입니까? 그러면 요런 마트, 매장, 이게 시장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데 토지 등 부동산은 마트에다가 진열할 수 있다 없다? 진열할 수 없죠. 움직이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토지는 항상 다른 토지들과 이렇게 연대해요. 다른 토지들과. 그래서 무엇을 구성합니까? 그러면 하나의 지역을 구성해요. 그리고 이 지역이 무엇이 되더라? 하나의 시장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왜 지역이 강조되는 시장이 됩니까? 그러면 자신의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연상은 이런 거예요. 부동성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이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장소적인 개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지역. 요거 장소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지역은 항상 장소란 말이에요. 이게 지역이 나오면 항상 장소를 뜻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장소가 강조되는 부동성이 나오면 항상 지역이라는 두 글자가 잘 나와요. 지역.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강남시장이냐, 강북시장이냐 이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유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외부 효과 있어요.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외부 환경이 부동산 활동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그렇죠. 외부 환경이 부동산 활동에 영향을 준다. 이런 게 외부 효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항상 사례로 드는 게 요 쓰레기 하치장이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오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죠. 즉 쓰레기 하치장으로부터 분명히 영향을 심하게 받아요. 이런 게 우리가 외부 효과인데 포인트는 왜 부동산에는 이렇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이런 거예요. 외부 환경에. 그러면 간단하죠. 쓰레기 하치장이 들어오면 이 쓰레기 하치장으로부터 냄새, 악취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요. 근데 만약에 아파트에 다리가 있단 말이야. 아파트에. 그래서 아파트에 다리를 만들고 나서 자, 쓰레기 하치장이 딱 들어와서 냄새가 나면 야, 아파트야, 너 일어나 봐. 그래서 뿔끈 일어나서 냄새가 안 나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자. 그러면 쓰레기 하치장의 영향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거의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은 뭐가 없다? 다리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느냐? 그러면 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항상 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외부 효과예요. 그래서 외부 효과는 그렇죠. 이해만 딱 끝나면 그냥 암기하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암기해요? 외부 효과 이렇게 악센트를 넣어서 외부 효과 나오면 부동성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죠. 그 다음에 현장, 임장 활동이 있어요. 여기 중개사 사장님 있어요. 중개사 사장님이 자 누군가가 고객이 와서 나 101호 아파트 좀 보여주소 라고 하면 중개사 사장님이 호주머니에서 101호 아파트 여기 있어요 이러진 않는 거죠. 항상 고객과 손을 잡고 101호 현장으로 방문하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현장 임장 활동이라고 하죠. 그럼 잘 봐요.
현장과 임장도 지금 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장소. 부동산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가 강조되는 현장, 임장 활동 이렇게 세 가지. 이 정도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정리. 자, 부동성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소. 그러니까 장소라는 걸 딱 연상으로 두 가지를 끌어내야 돼. 장소니까 지역이라는 장소.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됩니다. 지역. 그 다음에 장소니까 뭐가 나와야 돼? 현장. 현장이 강조되는 활동입니다. 임장활동, 현장활동. 그리고 왜? 부효과 하면 부동성.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부동성 하면 뭐가 탁 떠올라야 된다고. 장소. 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지역적인 시장. 장소니까 현장활동, 임장활동. 그 다음 왜? 부효과, 부동성. 이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부중성이 부중성. 부중성은 토지의 지표량, 지표 면적은 증가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연상이 요 놈은 딱 떠올라야죠.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생산비 법칙의 부정인 거죠. 그래서 시작이 항상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우리가 부증성 하면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생산비 법칙이 부정됩니다. 생산비 법칙은 뭐예요? 비용을 들이면 뭐든 만들어낼 수 있는데 토지만큼은 생산이 부정된다. 생산비 법칙의 부정. 토지. 두 번째.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물리적 공급. 자, 우리가 흔히 양을 물리적 공급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 용도적 공급량 이렇게 양을 설명하는 공급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 공급이라는 건 지표 면적을 뜻한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자, 중요한 건 물리적 공급이 지표 면적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적인 공급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봐요. 그럼 논점이 뭐냐고. 물리적인 공급은 자연이 만들어주는 공급량을 말해요. 그게 지표 면적이고, 그리고 이 지표 면적은 인간이 늘릴 수 있어요? 늘릴 수 없어요? 항상 양이 딱 고정돼 있죠. 이게 부증성이에요. 토지의 지표량은 인간이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한정된 지표 면적을 인간은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용도적인 다양한 용도로 쓴단 말이에요. 일부는 주거용으로 쓰고, 일부는 상업용으로 쓰고, 일부는 공업용으로 이렇게 써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용도적인 측면에서 양을 파악하는 거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상업용 토지의 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업용. 그러면 상업용의 토지의 양은 인간이 늘릴 수 없는 거예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용도적인 측면의 양은 인간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주거용의 토지를 용도 변화시키면 상업용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 전환을 통해서 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 코드가 뭡니까? 그러면 용도가 딱 보여요. 용도.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용도. 인간. 그러니까 용도적인 공급은 인간이 용도를 변화시키면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런 게 나와야 돼. 이런 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가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오른쪽에 기출지문에 넣어놨는데 공급에는 물리적 공급도 있고 용도적인 측면의 공급도 있는데 물리적인 공급은 지표량을 뜻하니까 인간이 공급할 수 없어요. 자연이 만들어준 상태 그대로예요. 그러나 용도적인 공급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죠. 이걸 우리는 가능하다. 조금 이따가 사례 한번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집가고,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만 나왔지만 하나가 더 있죠. 집
약적이요. 자,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아요.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희소한 자원이다. 희소한 자원은 알뜰살뜰 잘 써야 됩니다. 이거죠. 희소한 자원이니까. 그래서 토지는 알뜰살뜰 잘 써야 됩니다.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최유효로 이용해야 됩니다. 이게 알뜰살뜰이죠. 그리고 토지는 희소한 자원이니까 지가 고 비쌉니다. 이렇게 연사. 토지는 양이 늘지 않는 희소한 자원이니까 알뜰살뜰 잘 써야 돼요. 집약 최유효. 요거 연상은 항상 부증성이에요. 지금 부증성은 찌읒자가 보여. 그래서 찌읒 집약적, 찌읒 최유효이요. 이게 암기 코드였죠. 찌읒 부증성 나면 집약적 최유효이요. 자, 그럼 이것도 연상해 보죠. 일단 부증성이 나오면 부증성은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니까 생산비 법칙이 부정됩니다. 이건 이해. 그리고 부증은 찌읒자야, 찌읒자. 그러니까 항상 희소한 자원이니까 어떻게 찌읒 집약적, 그다음 찌읒 최유효. 그러니까 집약적이고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 알뜰살뜰 잘 이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물리적 공급보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항상 대비되는 개념이 용도적 공급이에요. 물리적 공급은 인간이 불가능해요. 지표량을 뜻하니까. 그런데 용도적인 측면의 공급이 나오면 용도는 누가 만든다?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 용도적 공급은 항상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영속성. 영속성이 주제가 많습니다. 영속성이. 자, 영속성의 첫 번째가 가치정의인데 이제 한번 들어보죠. 가치정의. 제가 가치를 따질 때 어떻게 따졌냐 그러면 시작이 요거였어요. 자, 나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성이 오시오, 이름은 피스텔이라는 나의 친구인데 이 친구의 가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쓸모 있는 정도. 근데 어디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뭔가 가치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항상 시작이 이 오피스텔이라는 친구의 가치는 이 오피스텔이라는 친구가 과거에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장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장래. 이 사람의 가치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장래 얼마 이익을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정을 자, 내 친구가 40세고 정년이 55세라고 가정했을 때 자, 계산하기 편하게 내 친구의 연봉이 1억입니다. 그러면 내 친구는 앞으로 일을 해서 얼마를 더 벌어 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를? 1억씩 55세까지 15년이니까 장래 15억 정도를 더 벌어 갖고 오죠? 그러면 내 친구의 가치를 얼추 너는 15억짜리야. 이렇게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15.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가치는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항상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장래 이익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게. 자, 그런데 15억이라는 이 가치를 들은 친구가 화딱지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내가 15억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뭘 하기로 결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중개사 자격증을 따기로 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3년 만에 자격증을 땄단 말이에요. 3년 만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달라집니까? 일단 정년이 사라져. 그래서 내가 다리만 잘 체력만 관리하면 몇 살까지? 100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중개업은. 걸어만 다니면 해. 말만 할 수 있고.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연봉과 직장 다닐 때 받는 돈보다는 더 많이 벌려고 공부를 한 거니까 자 1억이니까 더블 이어갑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는 100살까지 세상에 60년 동안 매년 2억씩 수익을 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6이 10이니까 내 친구의 가치는 이제 120억으로 뭔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중개사 자격증이 없을 때는 15억, 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120억의 가치를 만들어내니까 중개사가 갖는 가치는 요 차이, 대충 얼마? 105억 정도가 이제 중개사 자격증이 갖는 거죠. 그러면 요걸 딱 듣는 순간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창피해야 할 일이 아니네. 길 가다가 제주도 바닷가 보이면 제주도 빈지가 예쁘구나 이렇게 써봐야 되고, 마트 가서 사장님 커피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 경제적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써봐야 되고, 창피하더라도 왜 부효과 막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고, 찌읒 나오면 찌읒 최유효 이용, 찌읒 집약적 이렇게 자꾸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개사 자격증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105억은 땅 파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얼른 빵꾸 채우고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가치 정의는 우리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딱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어떤 거냐? 재화의 가치라는 건 항상 과거와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래 나에게 얼마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뭘로 결정이 된다? 장래. 그럼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가치가 말이야 장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 그러면 일반적으로 장래도 존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토지를 보고 있죠. 토지. 자, 토지의 가치가 왜 장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그러면 토지는 장래도 살아있으니까, 즉 무슨 성, 영속성을 갖는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 여기도 보세요. 자, 우리가 재화를 성격을 크게 이렇게 나눠요. 영속적인 재화도 있고, 대표적인 게 토지죠. 영원 불멸의 재화. 그리고 토지와 완전히 상반된 애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아이스크림은 뜯으면 5분이면 소모되잖아요. 5분 정도면. 그래서 금방 소모되는 소모성 자산도 있고, 토지와 같이 영원 불멸의 재화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재화는 이 둘에 편입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재화는 요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이런 걸 우리가 내구성을 갖는 재화라고 해요. 뭐 건물, 자동차, 뭐 가구 이런 것들이에요. 요 내구성이란 게, 우리가 내구성은 버티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기간이 오래 지속되는 재화를 우리는 내구성을 갖는 재화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게 올해 구자. 그 사용 기간을 학자들이 내용 연수라고 불러요. 사용 기간을. 그래서 내용 연수가 오래 지속된다 해서 내구성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재화를 영속적이자 내구성을 갖는 재화다, 금방 소모되는 소모성의 재화다, 이렇게 나누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 가지 중에 소모성 자산만큼은 임대차 시장을 찾아볼 수 없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모성의 자산만큼은. 왜 그럽니까? 그럼 봐요. 아이스크림은 몇 분에 사라져? 5분이면 사라지는데 무슨 임대차를 하고 자시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기 위해서는 토지처럼 영속적이든지 건물처럼 상당 기간 오래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렇죠, 임대차 기간을 중간에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암기 코드는 무엇입니까? 영속성 나오면 이응, 임대차 시장 이응,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영속성 나오면 이응, 임대차 시장 이응, 이렇게 암기하옵니다. 이렇게 암기하옵니다. 이렇게 되네요. 예. 그 다음에 자, 토지의 물리적 감가상각의 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물리적 감가가 뭡니까? 이런 것까지 설명을 들으면 이제 대단히 그냥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봐봐요. 그냥 상식적으로. 감가는 뭔가 가치가 감소된다는 거예요.
가치가 감소되는 거. 이게 물리적인 감가가 소모 파괴를 말하는데 굳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토지는 영속적이라고 했어. 영속적. 그럼 감가가 될 듯 하냐 감가가 안 될 듯 하냐 이것만 딱 기억하시란 말이야 이게. 토지는 영은 불면의 제한데 무슨 감가가 있겠어.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게. 굳이 물리적 감가가 뭐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자, 굳이 쉬운 걸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영속적이니까 감가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암기 코드가 이런 거예요 이게. 영속성 나오면 영감 이렇게 부른다. 영감. 그럼 감이 뭐야 이게? 감가는 없는 거야 이런 거예요. 감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있어요. 자, 영감 이렇게 부르다가 힘이 떨어지면 영가 이렇게 된다고. 감자가 흐리무리해서. 그러면 영속성 나오면 가 뭐야? 그렇다니까. 가치정의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 가치정의. 이 연산 코드란 말이에요. 영감, 영속성 영감하면 감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힘 빨리면 영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알아. 어거지인지 그냥 어거지라도 자꾸 연구하셔. 영가 그러면 가치정의. 가치정의 나오면 영속성. 영속성. 그 다음에 이응. 임대차 시장. 이응. 그 다음에 영감, 감가가 부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적인 배려. 자, 우리 오피스텔의 가치, 친구 오피스텔의 가치는 항상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장래. 그럼 왜 장래가 가치를 결정하니? 살아있으니까 장래에도. 영속성. 그리고 장래가 가치를 결정하니까 우리는 항상 장래를 예측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부동산 활동에서 미래 예측이 중요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장기적인 배려, 미래 예측이 중요하다. 자, 그럼 보는 거예요. 영속성 나오면 가장 먼저 이응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 이유가 나오고, 영감하면 감가가 부정되고, 힘이 없어서 영가 부르면 가치 정의가 나옵니다. 가치 정의. 그리고 가치는 장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우리는 항상 장래를 뭐 해줘야 된다? 예측하도록 노력해야죠. 예측. 그걸 우리는 장기적 배려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암기하시더라고요. 이응 나면 임대차, 이응 나면 예측, 장기적 배려, 뭐 이렇게도 연구를 하시더라. 예. 자, 그 다음에 개별성. 개별성은 토지는 다 다르다. 그래서 서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첫 번째가 대체성이 부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잘 빨리 안 하다면 항상 두 가지 토지를 들어요. 두 가지 토지. 속초에 있는 토지가 있고 강남에 있는 토지 두 개를 항상 대비했잖아요. 속초의 토지와 강남의 토지는 같다, 다르다. 그러니까 강남의 토지를 속초의 토지로 서로 대체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성의 부정 또는 유사성의 부정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일물일가. 자, 일물일가 법칙은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 수준을 갖는다 이런 거야.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 수준을 갖는다. 제가 이거 일요일날 요 PPT 그리려고 봤더니 요놈이 여기 브라보콘을 쓰려고 그랬는데 이거 브라보콘이냐 이게 궁금하다. 그렇게 많이 쳐먹어 놓고 한 번 이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인터넷. 그랬더니 상품에 브라보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몇십 년을 먹었지만 브라보콘이라고 되어 있는지 브라보콘이라고 저같이 잘 모르셨죠? 아셨습니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물일가 법칙이란 건 구체적으로 시장에는요 비슷하지만 구구콘, 브라보콘, 월드콘은 콘 종류로 비슷해 보이지만 일단 다 다른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 그 중에서도 콘 형태로 된 아이스크림은 형태는 다르지만 얼추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가져요.
대부분 어느 정도예요? 2,000냥? 2,500냥이 정확히 할인 받아서 한 2,000냥 정도의 비슷한 가격 수준을 가져요. 이런 걸 우리는 일물일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나왔어. 속초의 토지와 강남의 토지는 둘 다 토지라고 이름이 달려있지만 가격 수준이 비슷합니까? 그러면 강남 토지 한 평 살려면 속초 토지 한 5만 평 갖고 와야 돼요. 5만 평. 절대 비슷한 수준은 아니겠죠. 이런 걸 우리가 일물일가 법칙이 부정됩니다. 이런 거죠. 이것도 어거지성 암기죠. 일물일가 나오면 일물일깨 해서 개별성이야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했다 이런 거죠. 개별성. 자, 그럼 정리해보자. 자, 이것도 수익과 가격이 개별화됩니다. 이걸 질문 주신 분이 있어. 자, 우리가 속초의 토지와 강남의 토지는 개별성을 갖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다르다란 뜻이에요. 다르다. 그러면 수익과 가격에 개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다라는 뜻이란 말이게. 똑같은 부동산처럼 보이지만 A와 B 부동산의 수익과 가격은 다 다르게 우리가 해석하더라. 이게 개별화된다, 개별성을 갖는다,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르다. 개별 분석은 뭔지 모르지만 개별자 들어갔으니 개별성이겠죠. 자, 그러면 정리. 자, 개별성은 토지와 토지들은 다 다르다. 그래서 어떤 토지를 다른 토지로 대체시킬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속초 토지하고 강남 토지를 딱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초 토지와 강남 토지는 서로 대체될 수 없고 속초 토지와 강남 토지는 일물 하나의 토지지만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물 깨 이렇게 어거지로 암기했죠. 깨 이렇게. 그래서 개별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개별성. 그럼 벌써 자연적 특성이 끝나요. 여기가 90%가 시험이 나오는데. 자, 그럼 다시 정리. 이제 앞으로 저기 강의는 대부분 이렇게 암기하는 뭔가 시간을 좀 많이 가질 거예요. 제가 수업 중에 짧게 해석을 하고. 자, 부동성 보자고, 부동성. 부동성이 보이면 항상 뭐가 연상이 탁 돼야 돼요. 뭐가 고정돼 있다. 장소. 그러면 장소라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가 나와야 된다. 지역. 그리고 장소니까 장소라는 현장활동, 임장활동. 지역적인 시장, 현장활동, 임장활동. 그리고 외부 효과. 자, 부동산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왜 그래? 그러면 외부 효과 이렇게는 말하지 말고 누군가 물어보면 그걸 암기코. 왜 부동산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면 나의 장소가 고정돼 있으니까. 내가 고정돼 있으니까 외부가 바뀌면 그대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연상이 외부 효과고. 그래서 지역 나오면 부동성 장소. 외부 효과 나오면 외부 효과 부동성. 현장 임장 장소구만 부동성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부중성은 항상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 양이. 그래서 생산이 부정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공급은 지표량이죠. 지표량의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이 늘지 않는다는 건 희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뜰살뜰 잘 써야 된다. 집약, 최유효용, 알뜰살뜰 잘 써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저기 생산이 부정된다. 그러면 딱 보면 생산이 안 되는구나. 부증성이요. 부증성. 그 다음에 물리적 공급은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공급으로 치면 물리적 공급도 있고 용도적 공급이 있는데 항상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정이 용도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누가 만든 공급이다. 인간. 용도는 인간이 만드니까. 용도적 공급은 인간이 항상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가능하다. 이따 한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유효 이용, 집약적 이용 나오면 찌읒 부증성. 그 다음에 부증성, 그 다음에 영속성. 항상
가치 정의가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와요. 가치 정의. 부동산 내 가치는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장래로 결정이 되더라. 이유는 영속적 장래도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장래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니까 항상 미래를 예측해줘야 됩니다. 장기적 배려. 장기적 배려. 그리고 상당 기간 오래 사용하니까 그 기간 안에 뭘 둘 수 있어요? 임대차 시장을 둘 수 있더라. 이게 이해. 그러나 시험장에서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죠. 영감을 힘없게 부르면 영가 가치정의, 영속성, 영속성. 임대차 시장에 이응 보이면 부부 연계 중에 이응 영속성, 영속성. 그 다음에 감가, 감가 나오면 영감, 감가, 영속성, 영속성. 그 다음에 항상 이응 나오면 미래 예측, 이응, 이응. 장기적인 배려 이런 게 떠올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개별성은 항상 속초의 토지와 강남의 토지를 비교해야죠. 속초와 강남의 토지는 서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다르니까 속초와 강남의 토지는 항상 같은 가격일 수 없습니다. 일물 일가 법칙의 부정. 자, 그래서 대체성이 부정됩니다. 다르니까 개별성, 개별성. 그 다음에 일물 일가가 부정되는 이유는 개별성. 그래서 일물 일개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일물 일개. 이게 자연적 특성. 자, 그럼 이제 인문적 특성으로 가보죠. 인문적. 인문적 특성 거의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일단 해석은 용도가 다양하다, 병합 분할이 가능하다,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 이거 줄이면 무슨 위치?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를 줄이면 무슨 위치? 인문적 위치. 인문적 위치. 자, 그럼 들어가요. 용도의 다양성은 항상 요놈이랑 그래도 그나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거 봐요. 우리는 항상 토지는 어떻게 이용해야 됩니까? 알뜰살뜰 잘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유효 이용인데 왜 토지를 최유효 이용해야 됩니까? 그러면 자연적 특성에서는 항상 부중성을 들은 거예요. 토지는 양이 늘어나지 않는 희소한 자원이니까 알뜰살뜰 잘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문적 특성에서는 무엇을 들어줘야 됩니까?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을 들어줘야 돼요.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용도는 토지의 용도는 다양하잖아요. 토지의 용도는 다양하니까 항상 다양한 용도 중에 반드시 뭘 찾아야 된다? 최유효 이용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해석은 이렇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삼성의 이재용 회장 아니고서야 다 돈이 제한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제한되어 있는 소득이지만 지출은 5만 7천여 가지야. 나갈 거, 쓸 수 있는 가능성. 그럼 보세요. 내 소득은 제한되어 있고 이 소득으로 쓸 수 있는 용도는 다양한데 제한되어 있는 소득으로 소비를 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지. 쓸 수 있는, 내가 돈을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득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왕이면 잘했다고 소문날 그런 항목을 찾아서 지출을 해줘야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토지는 제한되어 있어요. 토지는 제한되어 있어. 그런데 다행히 또 용도가 다양하고, 그러니까 제한된 토지를 사용할 때는 항상 다양한 용도 중에 하나를 찾아야죠. 가장 효율적인 이용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암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유치하게 암기했다고 이게. 최유효 이용의 찌읒 보여. 그럼 부증성 바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탁 보여 이게 이응. 그럼 이게 이응 용도의 다양성 이런 거죠. 최유효 이용 나오면 최유효 이용 나오면 찌읒 부증성. 이응 용도의 다양성. 부증성. 이응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암기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자,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합니다. 뭐 요 정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가 다양한 이유는 토지가 분할도 가능하고 병합도 가능해서요. 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를 우리는 인문적 위치라고 한다. 그리고 이 인문적 위치는 구별해야 될 게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위치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자연적 위치, 자연이 부여한 위치하면 장소를 뜻해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이런 거 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친구가 내가 방문각 학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해요. 야, 너 오늘 방문각 어디에서 강의를 하니? 라고 했더니 나 은평 방문각에서 강의를 해. 그러면 내가 놀러 갈게. 야, 네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 위치가 어디냐? 물어보면 뭘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은평 놀러 오려고 지금 위치 물어보는 거니까 장소를 물어본다만 장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치를 물어보면 장소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친구가 딱 여기에 왔어. 여기에 와서 그리고 딱 그 포스트 광고를 봤더니 선생님이 6명이나 된단 말이야. 과목마다. 그래서 내 친구가 나한테 물어봐. 야, 너 은평 박물관에서 강사들이 많은데 너 강사들 중에서 얼마나 위치가 되니? 라고 물어봐. 그럼 이건 장소를 물어보는 건 아니죠? 너의 중요도, 너의 직급, 너의 서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박물관, 저기 은평 박물관에서 제 위치가 어떻게 돼요? 커피 타오라면 커피 타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야, 가서 담배 사갖고 와. 그럼 담배, 예, 선배님. 다행히 우리 대선배님들이 담배를 안 피우셔서 그러지. 예전에는, 야, 커피, 담배 좀 하나 사. 제가 담배 심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다 끊으셔서 그렇지. 그 위치야. 이런 걸 하고. 이게 뭐 장소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쓰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문적 위치하면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예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자, 근데 잘 보셔. 잘 보셔. 사례를 하나 넣을 테니까 이따 기억이 나셔야 돼. 자, 이게 내가 사는 지역이에요. 내가 사는 지역. 자, 내가 사는 지역 옆에 아주 좋은 대학교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대학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주변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탁 보여요. 지식으로 연구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지역에 아주 선호하는 대학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가 탁 보여요, 일단. 외부효과 이런 거 좀 찾지 말고 일단 뭐가 올라? 아니, 가격이 올라. 우리가 좋아하는 가격이. 아니, 그냥 가격이 오르겠지. 부동산 가격이. 이런 걸 우리는 인문적 위치가 변했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측면의 중요도가 바뀌었다 한다 이런 말이에요. 경제적인 중요해. 그래서 제가 가격을 항상 경제적 위치, 사장님 커피의 경제적 위치가 어떻게 돼요? 자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대학교가 이렇게 들어오기로 돼 있으니까 이 지역이 이제 다시 계획이 수립돼야 돼요. 최소한 학교 그 분위기가 되니까 술집이나 모텔은 못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뭔가 도시계획 등이 수립돼요. 도시계획 등이 뭔가 수립이 돼요. 그럼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도시계획의 변화. 이런 걸 우리는 행정적인 측면의 중요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도시계획이 새롭게 바뀌면. 자, 그 다음에 대학교가 들어오니까 이제 어떤 거 있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의 인식이 좋아져. 사회적인 인식이 좋아. 이 동네는 대학교가 들어와서 조용하고 말이야. 주거하기도 아주 좋아. 이렇게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요. 선호가 늘어나고. 이런 걸 우리가 사회적인 중요도가 바뀌었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사회적인 중요도가. 그래서 이 인문적 위치의 중요도는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지금 기본적인 내용 끝났고 오른쪽 기출지문을 한번 봐요. 오른쪽 기출지문에 이게 있다고. 이제 요것만 실수 안 하면 완벽하게 맞추는 거예요. 자, 뭐가 포인트입니까? 1번과 2번은 이게 보여야 돼. 지리적인 위치가 있고 인문적 위치가 있어요. 우리 이제 확인했어.
자, 항상 중요한 건 요 밑이야. 2번이야. 인문적 위치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니까 뒤쪽이 항상 뭐 한다고 돼 있어야 돼, 이게. 변화한다라고 돼 있어야 된다고. 변화한다라고 돼 있으면 옳은 지문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인문적 위치의 가변성, 사회,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위가 뭐가 나와 있어요? 지리적 위치, 장소죠, 장소. 지리적 위치, 장소가 나오면 뒤에 뭐라고 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장소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봐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야. 물리적인 공급이 있고 용도적인 공급이 있는데 시험은 4번이 중요해요. 물리적 공급이라는 표현은 잘 안 나와요. 용도적 공급은 엄청나게 잘 나오고. 포인트는 용도적인 공급이 보이면 용도. 누가 만든다? 인간. 그러니까 용도적인 공급은 인간이 항상 가능하다. 공급을 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 용도적인 공급은 인간이 항상 가능한 거야. 용도 변화를 통해서. 근데 물리적인 공급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고 지표의 양의를 뜻하니까. 요 두 가지. 그래서 포인트가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유리해. 두 가지. 인문적 위치가 나오면 항상 뒤가 변화된다라고 돼 있어야 된다. 인문적 위치가 나오면. 그리고 4번. 용도적인 공급이 나오면 항상 인간이 공급을 할 수 있다. 항상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2번, 4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가끔씩. 바다의 매립, 산지의 개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여기에 키워드를 갖는다고. 매립, 개간.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사례가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낚시를 하려고 바닷가를 딱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부가 바다에다가 이렇게 제방, 뚝을 쏴요, 뚝을. 그리고 이 바다를 뭐 하고 있느냐? 매립을 해. 이렇게. 바다를 매립. 이렇게. 이게 매립이란 말이야. 자, 밖에서 요 공사를 보고 있는 나는, 토지는, 토지는 증가시킬 수 있다, 증가시킬 수 없다. 토지는 말이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건데, 그냥 매립을 통해서 새로운 토지를 만들었구나. 새로운 토지가 늘어났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새롭게 토지가 늘었구나. 그러면 이걸 우리는 부증성의 예외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부증성은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 근데 그거의 예외니까 양이 늘었다. 다른 말로 토지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토지가 늘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그럴듯 보이지만 이 논리는 잘못된 논리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자고요. 새로운 토지가 늘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다 상태로 되어 있을 때도 바다는 둥둥 떠다녔던 게 아니라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토지가 존재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이 토지가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토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쓸모없는 토지가 이제는 매립을 통해서 쓸모있는 농지 등으로 용도가 바뀐 거예요. 새롭게 토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정성의 예가 될 수 없다고 해줘야 돼. 새롭게 토지가 늘어난 건 아니고 토지가 용도만 바뀐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 사례가 더 있어요. 항상 얘랑 세트 메뉴로 자주 나오는 사례가. 자, 그게 바로 뒤쪽에 있는 요 내용이에요. 자, 이거 봐요. 여기 지금 농지가 있고 이렇게 하천이 있단 말이에요. 하천. 자, 갑자기 여름에 장마가 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천의 유속이 빨라지면서 이제 뭐가 농지가 이렇게 조금씩 깎여요. 이게 침식이죠. 침식되다 그러면 이제 농지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다. 이게 지금 무슨 토지예요? 포락지죠, 포락지.
그래서 이제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천에 농지가 이렇게 덮여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하천 포락죄예요. 그럼 보세요. 밖에 있던 농부가 갑자기 하천에 의해서 토지가 포락이 되니까 갑자기 땅을 쳐. 어메, 야, 토지는 영원 불멸의 재화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야, 내 토지가 사라져 버렸어. 하천에 덮였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 토지가 사라져 버렸구만. 이렇게 한다고. 맞아요? 틀려요? 아니, 토지가 사라져 버렸어? 니는 어디 밟고 있는데 지금? 지가 밟고 있는 건 뭔데? 아니, 토지라는 거야. 이게 토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 경우도 쓸모있는 농지가 하천으로 쓸모없게 변해버린 거지 토지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토지가. 그래서 여기는 홍수 등으로 인한 토지의 유실 또는 매립, 개간 이런 걸 시험장에서 연구하다 보면 큰일 난다고. 큰일 나. 큰일 나. 에? 그래서 여기는 항상 암기를 하나 탁 해놔야 돼. 어떤 걸 암기합니까? 그러면 항상 이런 게 나와요. 매립이다, 개간이다, 그 다음에 위는 요 아래는 토지의 홍수 등으로 인한 토지의 유실이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례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오냐? 꼭 자연적 특성을 딱 준다 이런 말이에요. 자연적 특성을. 여기서는 지금 자연적 특성을 뭘 줬어요? 부중성이라는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연적 특성이 나. 여기에 부동성을 주기도 하고 영속성을 주기도 하고 개별성을 주기도 해요. 자연적 특성이 나와. 그러면 자연적 특성이 나오면 항상 자연적 특성은 자연이 부여한 특성이니까 예외 있다 없다. 예외 없이 항상 적용된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자연적 특성은 예외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자연이 부여한 특성이니까 예외 없이 항상 적용합니다. 그러면 꼭 깨톡이 하나씩 옵니다. 깨톡이. 야, 미스터국 너 말대로 뭔가 이렇게 사례가 나오고 자연적 특성이 나오면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데 껄쩍지근한 거야. 진짜 예외가 없니? 이렇게. 진짜. 그러면 부중성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자연적 특성을 넣어봐. 다른 대표적인 게 부동성이야. 부동성. 부동성의 예외면 토지가 뭐 하신다는 거야? 돌아다닌다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부동성의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아침에 갔더니 우리 토지가 저쪽으로 놀러 가버렸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성은 안 넣는 거야. 왠지 그럴듯한 다른 걸 넣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성을 딱 보면 어떤 자연적 특성도 예외 없이 토지에는 항상 적용된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자, 10페이지 보시오. 자, 우리의 목적은 오른쪽에 있는 기출지문이지만 뭐가 돼야 오른쪽에 기출지문이 빨리빨리 보여요. 10페이지에 연상이 돼야 돼. 10페이지 연상. 자, 첫 번째가 부동성이 나와요. 부동성 연상이 장소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가 나와야 된다. 장소. 그러니까 장소라는 개념 지역. 그리고 장소라는 개념 임장, 현장 활동. 그리고 외부 효과, 이렇게 나와야죠. 외부 효과. 그다음에 부증성은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산의 부정. 그리고 항상 양이 늘어나지 않는 희소한 자원이니까 알뜰살뜰. 찌읒 집약적이요. 찌읒 최유효이요. 이렇게. 영속성, 일단 영감 부르다가 힘이 좀 딸리면 염가하고 끝을 흐리면 무슨 정의? 가치정의. 그 다음에 영속성 이응. 임대차 시장. 그 영감 힘있게 부르며 감가부정. 그리고
이응. 가치는 항상 장래에 의해 결정되니까 장래를 예측해 줘야 됩니다. 장기적인 배려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개별성 나오면 항상 속초의 땅과 강남의 땅은 다르다. 그래서 서로 대체될 수 없다. 그리고 일물일계 법칙 이렇게 일물일계. 그리고 하나만 더. 인문적 특성에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있다.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이 보이면 일단 치읓, 치읓, 부증성, 최유의 이응, 용도의 다양성.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된다. 요 정도. 요 정도는. 자, 그리고 오늘 수업 자료를 보시면 저번 주부터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암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4월 달까지는 숙제 부지런히 하고 강의 부지런히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에 잡히느냐 안 잡히냐는 3, 4월을 어떻게 버티냐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막 손에 막 빨리 잡으려고 하지 마셔. 하다 보면 되는 거지. 그 시작이 뭐다? 빵꾸예요. 빵꾸. 그래서 제가 이제는 반복을 좀 여러 번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자, 질문 주실 분은 질문 주시고.